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술 통계 분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통계 분석은 크게 기술 통계 분석과 추리 통계 분석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기술 통계 분석은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활용됩니다. 여기서 기술이란 영어로 describe입니다. 즉 데이터의 형태를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기술 통계학은 데이터의 특징을 제시하기 위해서 실무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학술 연구의 경우에도 추리 통계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서 전 단계로 많이 활용됩니다. 기술 통계의 영역에는 우리가 흔히 활용하는 평균, 표준 편차, 분산 등의 지수와 함께 중앙값, 최빈값, 사분위수, 외도, 첨도 등의 지수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각종 지수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통계 분야를 좀 더 정리하면 분포의 중심에 대해서 알려주는 중심 경향 혹은 중심 위치, 그리고 분포의 퍼짐의 정도를 보여주는 삼포도 혹은 삼포 경향, 분포의 퍼짐의 형태를 보여주는 외도 혹은 비대칭도와 비대칭도, 그리고 첨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술 통계 분석에 대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은 데이터의 중심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초 통계량입니다. 그리고 분산과 표준 편차는 데이터의 분포, 즉 데이터의 퍼짐의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초 통계량입니다. 우선 평균, 미인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평균이란 자료들의 중심 경향 특징을 나타내는 대표값입니다. 중심 경향이란 분포의 중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지표들을 말하죠. 중심 경향에는 평균 이외에도 중앙값, 미디언, 그리고 최빈값, 모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의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화 평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평균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은 산술 평균, arithmetic mean입니다. 자료들의 전체 합을 자료의 개수나 혹은 자유도, degree of freedom으로 나눈 값입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균의 개념에 해당되는 것이 산술 평균입니다. 따라서 통계 분석에서도 다른 언급이 없다면 평균은 산술 평균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산술 평균의 공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 산술 평균의 공식이 나와 있죠. 보시면 분자는 사례값들의 합입니다. 시그마 기호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분자를 나누는 분모는 n, 스몰 n입니다. 사례수입니다. 즉 산술 평균은 사례값들을 합한 다음에 사례수로 나누어 준 값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산술 평균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공식에서 제시한 평균은 모평균을 의미합니다. 즉 모집단의 평균이라는 의미이죠. 모평균과 유사한 개념으로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 expected value가 있습니다. 이 기대값은 확률 변수에 대한 이론적 평균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모집단의 평균, 즉 모평균은 이에 대응하는 확률값의 기대값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모수인 모평균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 샘플링해서 표본으로부터 계산된 표본 평균, 샘플 민을 사용하여 모평균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 평균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특히 산술 평균에 대해서 중요성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균은 기술 통계에서 다루는 분산 및 표준 오차, 표준 편차, 그리고 표준 오차, 스탠다드 에러, 피어슨 상관계수 R 등을 도출하는 기본적인 통계 원리이기도 합니다. 수집한 원데이터, 즉 로우 데이터를 표준 점수, 스탠더다이즈드 스코어인 G-스코어로 치환할 때도 중거점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평균은 신뢰도 검증 방법 중에서 변인의 변수에 대한 측정 문항 간 내적 일관성, 즉 internal consistency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도 특정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더욱이 평균은 추론 통계를 다루는 다양한 통계량인 회귀계수와 F-통계량 등을 도출하는 통계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평균은 초급, 중급 통계량을 도출하는 기본 통계 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균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또 다른 통계량들을 만날 때 평균이 혹시 어떻게 적용되었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균의 추론 통계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리 통계 혹은 추론 통계와 관련해서 좀 더 평균의 기능을 살펴보면 평균은 요인 분석, 팩트 애널리시스, 경로 분석, 패스 애널리시스, 구조 방정식 모델,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델링과 같은 고급 통계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인 분석은 변수들 간의 연관성, 즉 상관관계를 통해서 많은 수의 변수들을 적은 수의 요인으로 감소시키는 통계 분석 기법입니다. 이때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피어슨 상관계수인데요. 이 피어슨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 표준 점수 간 곱에 대한 일종의 평균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평균에 대한 이해는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결국 요인 분석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경로 분석, Path Analysis는 다중 회귀 분석, Multiple Regression과 동일하게 변수 간의 인과관계, Causality를 검증합니다. 회귀 분석에서는 특정 케이스의 관찰값, Observed Score과 회귀 시기, 추정한 그 케이스의 값 간 차이, 즉 잔차를 제곱한 값을 최소화하는 보통 최소 제곱 회귀 기준, 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Criterion, 보통 OLS라고 합니다. 이 OLS를 적용해서 회귀 계수와 상수를 도출합니다. 이 경우에 회귀 시기 추정한 특정 케이스의 값은 해당 케이스에 대한 기대값, Expected Score로서 즉 평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나중에 만나게 되는 회귀 계수와 상수의 도출 원리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며 이어서 경로 분석을 이해하는 데에도 기초가 됩니다. 또한 구조 방정식 모델은 경로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두 분석 기법을 결합해서 다별량 모델 검증, 멀티베리에이트 모델 테스트를 하는 통계 분석 기법이죠. 따라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평균을 통해서
요인 분석과 경로 분석을 이해하게 된다면 이 두 기법을 통합한 구조 방정식 모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평균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평균의 속성으로 평균 주위의 편차들의 전체 합은 항상 0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도출할 수 있는 편차들의 합은 항상 가장 작은 통계량, 즉 0이라는 것이죠. 결국 평균이 가장 우수한 추측, 즉 베스트 게스 통계량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속성은 평균 주위의 편차를 제곱했을 때 그 제곱한 편차들의 합은 어떤 다른 값 주위의 편차를 제곱한 값보다 더 작다입니다. 두 번째 속성은 사실 첫 번째 속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번째 속성은 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와 연결됩니다. 회귀분석 모델에서 제곱한 잔차의 합을 최소화함으로써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회계선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적용하는 원칙이 보통 회귀제곱 회귀기준, 즉 OLS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이때 이 OLS가 바로 이 두 번째 속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 속성은 평균으로부터 부적 편차의 합은 정적 편차의 합과 동일하다입니다. 즉 평균의 관찰값 분포에 대한 균형점으로서 평균이 관찰값 분포의 균형점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은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구체적으로 평균을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깊숙이 평균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활용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기하평균과 조합평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산술평균 이외의 평균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기하평균, 조합평균, 그리고 절사평균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평균, Geometric Mean은 자료들의 곱을 자료의 수만큼 제곱한 값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평균들이 언제 사용되느냐이겠죠. 예금 이자의 복리계산과 같이 곱셈으로 계산하는 값들의 평균값을 계산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공식을 좀 더 설명하면 n개의 양수가 있을 때 이 수들을 곱한 뒤 n의 제곱근을 취해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하평균은 산술평균보다 값이 크지 않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조합평균, Harmonic Mean을 들 수 있습니다. 조합평균은 n개의 양수에 대해서 그 역수들을 산술평균한 후 다시 역수를 취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언제 사용할까요? 조합평균은 주로 데이터의 평균적인 변화율이나 업무 능률의 평균 등을 구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자, 이처럼 꼭 산술평균 외에 필요에 따라서 다른 평균들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절사평균도 살펴보겠습니다. 절사평균 Trimmed Means는 극단적인 케이스, 즉 익스트림 케이스에 대해서 산술평균의 민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값, 즉 특이점이죠. 최고점과 최하점과 같은 특이점을 제거한 후 계산한 평균값입니다.
이제 앞서 나왔던 평균들, 산술 평균, 중앙값, 최빈값, 앞서 나왔던 산술 평균과 함께 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공부하게 될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 그리고 절사 평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들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술 평균, 중앙값, 최빈값, 절사 평균을 참고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산술 평균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값입니다. 극단 값에 영향을 많이 받아 왜곡이 될 수 있죠. 중앙값은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할 때 가운데 값입니다. 즉 전체 관측값을 반으로 나누는 값입니다. 따라서 중앙값 아래에 전체 50%, 위에 전체의 50%가 있습니다. 산술 평균에 비해서 극단값의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거죠. 최빈값, 모드는 가장 빈도가 많은 값입니다. 따라서 이상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최빈값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사 평균은 산술 평균의 장점과 중앙값의 장점을 가지는 중심 경량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체조, 다이빙, 피겨스케이팅 등의 운동 경기에서 심판들의 주관적인 편견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높은 점수, 그리고 가장 낮은 점수를 제외하는 방식이죠. 즉 중앙값 방식의 장점과 또 나머지 점수에 대한 평균, 즉 산술 평균 방식의 장점을 모두 가집니다. 절사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체 데이터에서 몇 %의 데이터를 배제할 것인지 절사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 산술 평균, 중앙값, 최빈값, 절사 평균은 사실 산술 평균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관련된 논의입니다. 산술 평균은 극단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줄이기 위해서 중앙값, 최빈값, 그리고 절사 평균 등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 부분입니다. 앞선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 절사 평균 등은 데이터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통계치입니다. 데이터의 분포를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심 경량치와 함께 데이터가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알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의 퍼짐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통계량으로 분산과 표준 편차를 들 수 있습니다. 분산, variance, 그리고 표준 편차, standard deviation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편차, deviation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차는 평균값과 자료값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편차를 제곱한 후에 사례수로 나누어준, 즉 평균을 구한 것이 분산, variance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편차를 제곱하는 것은 만약 단순하게 편차들을 합할 경우 양의 편차와 음의 편차가 합해져서 항상 0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제곱을 해서 모든 편차를 양수로 변환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 편차, standard deviation은 분산의 값을 제곱근한 값입니다. 앞선 분산의 경우 편차의 제곱을 활용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의 퍼짐, 즉 산포도보다 아무래도 과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산포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제곱의 제곱근을 등해서 원래로 돌려주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이 표준 편차입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는
값이 클수록 데이터가 중심에서 밖으로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반대로 값이 작다는 것은 자료들의 산술 평균과 같은 중심 주위에 밀집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기초적으로 분산과 표준 편차의 값이 크면 데이터가 중심에서 멀리 벗어나 있으니까 불안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반면에 값이 작다면 산술 평균과 같은 중심 경량에 몰려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분산, 표준 편차, 그리고 표준 오차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의 제곱근이 표준 편차입니다. 따라서 분산과 표준 편차는 개념적으로 매우 유사한 개념이죠. 즉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표준 오차, 스탠더드 에러 역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리 통계를 할 때 자주 만나게 될 개념으로 표준 오차 개념이 있습니다. 표준 오차는 표준 편차를 샘플 사이즈인 n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분산, 표준 편차, 표준 오차는 모두 유사하게 하나의 유형으로 묶일 수 있는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산술 평균과 분산 및 표준 오차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변화량, 영어로는 variability죠. 이러한 변화량을 나타내는 것이 분산과 표준 편차인데, 이런 분산과 표준 편차는 기본적으로 분포의 중앙, 즉 평균과 그리고 측정값 간의 거리 또는 이러한 차이에 대한 평균으로 개념화할 수 있습니다. 즉 분산, 표준 편차, 표준 오차는 개념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균 편차에 대한 중심 경량성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또 다른 형태의 평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개념이지만 나누기를 하니까 평균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앞선 분산의 공식을 보면 편차 제곱합을 사례수로 나눈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분모에 사례수가 있다는 것이 분산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왜냐하면 평균할 때 사례수로 나누니까요. 따라서 분산이 일종의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산포도와 관련된 기타 지표들을 또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산포도 지표로는 범위, 변동계수, 그리고 위치 척도 등이 있습니다. 범위, range는 데이터의 최소값과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말합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인 범위가 크다면 산포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술 평균처럼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계로는 많은 데이터 중에서 단지 2개의 정보만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데이터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동계수는 종종 가끔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주 만나는 건 아닌데 가끔 만나게 됩니다. 이 변동계수는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입니다. 변동계수는 서로 단위수가 다를 경우에 이러한 자료들의 산포를 비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평균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기준을 통일시켰죠. 일종의 표준화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단위수가 달라도 자료들을 산포도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척도는 데이터가 특정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값들을 말합니다. 데이터가 전체 분포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가장
큰 값이면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면 최소값, 그리고 네 단위로 4개 영역으로 구분한 값을 4분위수, 백분율을 적용하면 백분위수 등이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예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쇼핑은 고객에게 쿠폰으로 증정된 할인권의 사용 횟수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를 성별에 따라서 구하고자 합니다. 변수 기준으로 분류하면 성별이 독립변수가 되는 셈이고 종속변수로 할인권 사용 횟수가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분석의 실무적 의미를 찾는다면 성별에 따라서 할인권은 사용 횟수가 만약에 다르다면 성별에 따라서 차별화된 할인 쿠폰 제공 프로모션 전략을 적용할 수 있겠죠. 즉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프로모션 전략을 적용하기 전에 성별에 따라서 이용의 행태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1단계로 모듈 및 데이터를 탑재합니다.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탑재합니다. 다음으로 A쇼핑 CSV 데이터를 DF 객체에 탑재하죠. 그리고 DF 객체에서 분석에 필요한 2개의 변수인 할인권 사용 횟수와 성별만 추출해서 새로운 객체인 df1에 저장합니다. 2단계로는 이제 성별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별로 구분하기 위해서 group by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산술 평균의 경우에는 mean 함수를 사용합니다. 분산의 경우에는 variance의 약자이죠. var, 함수를 사용합니다. 표준 편차의 경우에는 standard deviation의 약자인 std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과값을 구했으면 아웃풋을 구하기 위해서 print 함수를 사용하면 되죠. 자,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수행 결과 3가지 통계값에 대한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우선 할인권 사용 횟수는 0으로 표시된 남성 그리고 1로 표시되면 여성이거든요. 0으로 표시된 남성의 경우 15.99회 그리고 1로 표시된 여성의 경우에는 16.03회로 나타났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통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아도 두 집단 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산의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에는 69.05, 여성의 경우에는 69.75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분산을 가지고는 의미를 좀 이야기가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차이만 비교한다면 큰 차이가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분산을 제곱근하면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표준 편차 값을 보겠습니다. 남성의 경우 8.31 그리고 여성의 경우 8.35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대략적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산포도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성별로 할인권 사용 횟수를 비교한 결과 평균과 산포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실무적인 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포도가 큰지 작은지 사실은 좀 알기가 힘들고 그리고 측정 단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큰 값인지 작은 값인지 알기가 쉽지 않죠. 이 경우에 간단한 팁으로는 표준 편차 값과 평균 값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준 편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단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자체의 값으로는 큰 값인지 작은 값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피하기 위해서 평균값과 비교해서 평균값보다 작으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지만, 즉 불안정성이 심하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평균값보다 크다면 데이터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어진 예제에 따르면 평균은 15, 16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표준 편차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 8.3 정도입니다. 따라서 평균에 비해서 표준 편차가 크지 않죠. 따라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잠정적으로 데이터가 크게 불안정하지는 않다라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외도와 첨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분포의 모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산포도 Measurement of Dispersion을 학습하였습니다. 즉 산포도의 대표적인 지표인 분산 혹은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자료의 퍼짐 정도를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정보를 통해서는 해당 자료의 높낮이라든지 대칭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모양을 그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평균값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퍼져 있는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정확하게 분포의 모양을 그릴 수가 어렵죠. 왜냐하면 좌우가 대칭적인지 혹은 비대칭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중심이 뾰족한지 등의 정보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도와 첨도가 이러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외도, 스큐니스는 자료들의 분포가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입니다.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자에는 편차의 3제곱이 편차를 3제곱하고 있습니다. 분모에는 사례수 혹은 자유도를 곱하고, 여기 n이 있으니까요. n은 사례수를 의미하지만 자유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수 혹은 자유도 곱하기, 그리고 보면 s가 있죠. 이것은 표준 편차이고요. 표준 편차의 세제곱이 있습니다. 즉 편차의 세제곱을 분자, 그리고 분모에는 표준 편차의 세제곱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외도가 일종의 평균 개념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누기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분모에 표준 편차가 추가된 것을 제외하다면 여기 n이 있으니까 또 평균과 상당히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정규 분포, 즉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좌우 대칭이죠.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정규 분포의 모양입니다. 대칭 분포를 보입니다. 이때 외도 값은 0이죠. 즉 불균형이 좌우가 치우침이 없으며 이 경우에는 외도 값이 0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평균값, 그리고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이 모두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가운데의 그림은 외도 값이 0보다 큰 경우입니다. 외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꼬리를 기준으로 기술합니다. 만약에 외도 값이 양이다 라고 하면 꼬리가 오른쪽으로 있는 모양을 보입니다. 만약 꼬리가 왼쪽에 있으면 외도 값은 음이 되는 것이죠. 즉 꼬리를 기준으로 외도 값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운데의 경우에는 꼬리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의 값,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경우에는 꼬리가 왼쪽에 있으니까 음의 값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첨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첨도, kurtosis는 분포의 뾰족한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치입니다. 즉 자료들이 얼마나 평균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분포가 뾰족하다는 것은 가운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첨도가 0인 경우입니다. 정규 분포의 경우 첨도가 0이 됩니다. 적당한 수준으로 평균값 주위에 자료들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규 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값에 자료가 더 몰려 있다면 뾰족한 정도가 더 심해지겠죠. 따라서 첨도값은 0보다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정규 분포를 기준으로 자료가 더 퍼져 있는 경우라면 뾰족함이 완화되겠죠. 그래서 완만한 모양을 가지게 되고 이 경우에 첨도값은 0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즉 정규 분포를 0으로 놓고 정규 분포보다 더 뾰족하면 플러스 값, 정규 분포보다 더 낮으면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식을 한번 볼까요? 공식을 보면 분자에는 편차의 4제곱이 적용되고 있고 분모에는 표준 편차의 4제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경우 마찬가지로 사례수가 또 분자에 곱해지고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공식을 보면 마지막에 3을 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규분포의 첨도를 0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3을 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정규분포의 첨도가 3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공식에서 3을 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을 빼는 경우와 3을 빼지 않는 경우가 모두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첨도값을 보실 때는 어떠한 공식을 사용했는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예제를 실시해 보겠습니다. 이제 예제로 외도와 첨도를 구하고 그리고 이러한 값을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는 그러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히스토그램도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는 A 쇼핑몰의 서비스 만족도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 만족도의 외도와 첨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변수가 있다면 이 변수의 분포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이 변수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지를 외도와 첨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작업을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모듈 및 데이터 탑재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판다스를 PD로 불러옵니다. 2단계로는 이제 외도와 첨도를 바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외도의 경우에는 skew 함수를 사용하고요. 왜냐하면 skewness의 약자죠. 그리고 첨도의 경우에는 kurtosis의 약자인 curt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값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print 함수를 사용해서 결과값을 출력합니다. 3단계에서는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서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의 함수는 hist이죠. hist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자로서 bins가 있는데요. 이 bins는 히스토그램의 간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예제에서는 7로 일단 설정하였습니다. 자, 이제 예제를 실행한 결과입니다. 값을 먼저 보겠죠. 우선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외도값입니다. 외도값은 마이너스 0.97로 나타났습니다. 외도값이 음수이죠. 이 음수라는 것은 꼬리가 따라서 왼쪽에 있다는 것이고 그 왼쪽에 있는지 실제로 확인하면요.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됩니다. 히스토그램 그림을 보시면
꼬리가 왼쪽으로 치우쳐 있죠. 따라서 외도값이 마이너스이구나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무적으로 해석한다면 A 쇼핑몰의 경우에는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에서 평균값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고객의 수가 다소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첨도 값이 얼마죠? 1.147이니까 1.15로 나타났습니다. 정규 분포의 값, 즉 기준값이 0이죠. 따라서 1.15라는 것은 정규 분포보다 더 뾰족하다, 즉 더 뾰족한 모양을 보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스토그램을 보더라도 좀 뾰족한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치와 그리고 시각적인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외도와 첨도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기타 기술 통계량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통계량으로 이제까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외도, 첨도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통계량들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계량이죠. 기술 통계량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추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술 통계량에는 이 외에도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중앙값, 최빈값, 그리고 사분위수 등을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값, 미디언은 말 그대로 서열상 중앙에 위치한 값입니다.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늘어 놓았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값입니다. 자료의 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자료의 수 플러스 1을 2로 나눈 값의 순번에 위치한 값이 중앙값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료의 값이 137이라고 한다면 자료의 수는 3이고 여기에 1을 더하면 4가 됩니다. 4를 2로 나누면 2가 되고 위 집합에서 서열상 두 번째에 해당하는 수치가 137, 3이 되겠죠.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3이 중앙값이 됩니다. 만약에 자료의 수가 짝수이면 계산 방식이 좀 더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자료의 수를 2로 나눈 값의 순번에 위치한 값과 자료의 수에 2를 더한 수를 2로 나눈 값의 순번에 위치한 값을 구한 다음에 산술 평균을 구해서 중앙값을 구하게 됩니다. 좀 복잡한데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료의 집합이 1, 4, 6, 9라고 합시다. 자료의 수가 그러면 4개죠. 4개, 이 4를 2로 나눈 값은 2죠. 2가 되고 이 순번, 두 번째 순번에 위치하는 값은 1, 4, 6, 9에서 4가 되겠죠. 그러나 이 4는 중앙값이 아닙니다. 또한 자료의 수가 4개인데 여기에서 2를 더하면 6이 되고 6을 다시 2로 나눈 게 세 번째 순번이 되겠죠. 이 세 번째 순번은 어디일까요? 1, 4, 6, 9에서 6이 되겠죠. 이 6에 위치한 것이 바로 세 번째에 위치한 값이 6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자료의 수가 짝수일 경우에는 이제 4, 6, 이 두 개의 값을 구하고 여기에 산술 평균을 구하면 중앙값이 되는 것이죠. 4 더하기 6은 10, 10을 다시 2로 나누면 5가 되고요. 이 5가 중앙값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짝수일 경우에는 중앙값의 수치 자체가 이렇게 자료 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편 최빈값, 모드는 자료에서 가장 많이 관측되는 수치를 의미합니다. 최빈값은 다른 지표와 달리 복수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빈값이 2개일 경우 봉우리가 2개인 이봉분포라고 하고 3개인 경우에는 다봉분포라고도 합니다. 3개가 넘으면 3개 이상이면 다봉분포라고 합니다. 봉우리가 많다 이라는 의미겠죠. 중앙값과 최빈값은
산술 평균과 함께 자료의 대표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술 평균이 주요 지표가 되며 중앙값과 최빈값은 보조 지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분위수, 쿼터타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분위수는 자료를 크기의 순서대로 늘어놓았을 때 누적 백분율을 4등분한 각 위치, 각 지점에 위치한 값을 의미합니다. 박스죠. 상자 그림을 그릴 때 주로 이용됩니다. 4분위수 중 1,4분위수는 누적 백분율 25%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2,4분위수는 누적 백분율 50%, 그리고 3,4분위수는 누적 백분율 75%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4,4분위수는 누적 백분율 100%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따라서 2,4분면에 해당하는 값은 누적 백분율 50%이니까 중앙값, 미디언의 값과 동일합니다. 4분위수는 분산과 표준 편차와 같은 산포의 정도를 보여줌과 동시에 외도와 첨도와 같은 특정 영역에서의 편중성 혹은 집중도도 함께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제는 A 쇼핑몰 고객의 할인 쿠폰 사용 빈도의 4분위수 중앙값, 최빈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모듈과 데이터를 탑재합니다. 판다스, 넘파이 등을 불러오죠. 그리고 데이터도 불러왔고요. 2단계에서는 우선 4분위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분위수를 구하는 함수가 percentile 함수이고요. 여기서 이제 함수의 인자로 분석 대상 변수를 지정하고 또한 1,4분위에서 4,4분위에 해당하는 비율을 넣으면 됩니다. 즉 1,4분위는 25, 2,4분위는 50, 3,4분위는 75, 4,4분위는 100을 차례로 인자로 입력하면 4,4분위 값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3단계에서는 최빈값, 모드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최빈값을 직접 출력하는 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방식이 있는데요. value count 함수를 이용해서 할인권 사용 횟수별로 빈도를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 함수로 가장 큰 값을 출력하는 IDX max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4단계에서는 기술 통계량을 이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통계량을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는, 즉 한꺼번에 구할 수 있는 함수가 describe 함수입니다. 하나의 함수, describe 함수로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4분위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코드를 수행한 결과입니다. 1,4분위수가 얼마죠? 9, 2,4분위수는 17, 3,4분위수는 23, 그리고 마지막 4,4분위수가 30으로 나왔습니다. 한편 최빈값 모드는 22로 나왔네요. 여기서 보더라도 2,4분위수 17과 2,4분위수가 사실 중앙값이죠. 이 중앙값과 최빈값 22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의 분포가 정규 분포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4분위수는 이처럼 분포의 형태를 우리가 추론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 통계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술 통계 분석은 분석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죠. 데이터 분포에 대한 정보에는 중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심 경량치, 분포가 퍼져 있는 정도를 보여주는 산포도, 분포의 형태를 보여주는 외도와 첨도,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포를 그림으로 그린다고 한다면 중심 경량치, 산포도, 그리고 외도와 첨도 정보가 있으면 대략적으로 분포의 모양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중심 경량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심 경량치에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평균은 다시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화평균, 그리고 절사평균 등이 포함됩니다. 산술평균은 우리가 익숙하고요. 중앙값은 산술평균이 우리가 가장 익숙하죠. 그렇지만 기하평균, 조합평균, 절사평균도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균 다음으로 우리의 중앙값은 서열상 가장 가운데 값을 의미한다 입니다. 그리고 최빈값은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값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평균, 중앙값, 최빈값 수치들을 활용해서 분포에 있어서 중심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 값들의 일치 정도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 분포가 정규 분포에 가까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포도입니다. 산포도에는 대표적으로 표준 편차와 분산과 표준 편차가 포함됩니다. 이 두 개념은 모두 산술 평균과의 차이인 편차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죠. 분산을 제곱근하여 구한 것이 또 표준 편차입니다. 따라서 분산과 표준 편차는 사실상 동일한 범주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분위 수는 구체적인 수치값을 통해서 산포도의 특성과 함께 첨도와 외도의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포의 형태입니다. 분포의 형태로는 우리가 첨도, 외도 등을 살펴볼 수 있겠죠. 산포도는 분포가 퍼져 있는 정도를 알려주지만 분포를 실제로 그리기에는 충분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첨도는 분포의 높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반면에 외도는 대칭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정도를 알려줍니다. PPT에서 산포도의 경우에 첫 번째 산포도 밑에 있는 산포도는 분산이 맞고요. 그리고 마지막 분포의 형태에 있어서 첨도, 외도 다음에 있는 4분위 수는 산포도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들어서 미안합니다. 자, 이상으로 기술 통계 분석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